네, 이제 1-3장인데요. 1-3장에서는 회전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병진 운동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다루는 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걔는 아예 빼놓고 주로 회전 운동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냐? 이렇게 있을 때 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배가 미안, 좌표계가 좀 바꿔져서 그리긴 했는데 뭐 상관없겠죠. X방향은 배 전진 방향, 우현, 아랫방향은 Z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있던 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죠. 배가 돌아갈 때 이 배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썼을 때 오메가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오일러 앵글이고 뭐고 하는 거는 잠깐 있고요. 그냥 얘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했을 때 이 물체상에 배상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이 갖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예요. 속도가 얼마인지 안다면은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냐. 이런 회전 물체상에 그 회전 물체가 갖는 속도? 회전 물체상의 특정 지점이 갖는 속도, 가속도는 원래 우리 동력학 때 배웠거든요. 동력학 때 중간 좀 넘어가면은 그 회전 물체에 대한 가속도를 배우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더 나가진 않고요. 근데 그냥 새로 기억을 되새기는 측면에서 쭉 한번 가볼게요. 우선 회전하는 물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면은 그가 원점에 있을 때는 오메가라는 회전하는 물체가 원점에 있을 때는 그 운동이 병진 속도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기 점에 있는 애는 뭐 전체가 오메가로 얼마로 돌든 상관없죠. 근데 R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오메가만큼 회전을 하고 있어요, 물체가. 그러면은 얘가 느끼는 선형 속도 있잖아요. 선형 속도 U. U는 뭘로 나와요? 이거 동력학 때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위에 타고 있는데 배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배가 무게중심을 놓고 무게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느끼지 못해요. 정확히는 원심력은 느껴요. 근데 그거 빼고 그냥 봤을 때 이 배가 내가 그 배 안에 상대 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밖에서 보면 이 배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선형 운동을, 병진 운동을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크기는 얼마냐? 이걸로 구한다라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배가 한 여기쯤 왔어요. 이렇게 배가 이동하고 회전을 할 때는 여기 상에서 얘 운동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병진이랑 회전 구분해야 된다고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까지 포함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할게요. 아니다. 우선 걔부터 할 게 아니라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위치 벡터 먼저 할게요. 로. 그러니까 배가 병진 운동을 해서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R은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 벡터고요. 그 다음에
R5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5, 5라고 썼던 그거죠.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메가로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썼네. R이에요. 오메가의 시간 변화율은 각 가속도인데 그건 저거랑 상관없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로의 변화량, 어떤 로의 변화량? 배가 이렇게 배가 원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점이 갖는, 배 위에 있는 특정한 점, 로가 갖는 속도는 어떻게 나오냐? 물체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속도는 그냥 오메가랑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랑 로의 크로스 프로덕트랑 같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기에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점이 갖는 속도 성분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여기에서 로까지의 거리에다가 오메가, 배가 회전하는 각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돌든 간에 원점에서 돌든 간에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 그러니까 또 병진 운동은 아무 영향이 없다가 되는 거죠. 병진 운동은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저기에다가 병진 운동항은 아예 따로 더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또 구하냐. 이거 동력학 때 배운 그대로거든요. 물론 지금 한 2년은 됐을 거라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거 구하는 과정은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고. 여기에다가 이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 점 P가 물체 고정 좌표, 배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이제 좌표계가 움직이긴 하는데 배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배 위에 있는 점 P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봤을 때 신중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속도가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이렇게 이제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어스 픽스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점 P가 갖는 속도는 원점 자체가 이동하는, 얘는 뭐야?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이 갖는 속도죠. 말 그대로 배가 가는 병진 속도예요. 병진이라 씁시다.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가 원점이 찍혀 있는 그 배라는 물체 자체가 병진 운동을 하는 속도 더하기, 얘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만 나오겠죠. 더하기 물체 회전으로 인한 속도. 회전으로 인한 속도. 그러니까 제가 이 종이를 봤을 때 이 종이상에 있는 점 하나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는 이 종이의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더하기 얘가 회전을 한다면 그 회전으로 인해서 얘가 갖는 선형 속도. 두 개 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이 점 위에 뭐 개미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개미가 이 종이 자체 안에서 갖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속도 성분이 있겠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진 않기 때문에 배는 하나의 강체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무시를 하긴 해요. 뭐 나중에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의 점 P가 갖는 속도 항이다라는 거죠.
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건 속도에 대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는 있죠. 속도는 병진 속도 더하기 회전으로 인한 속도다. 아마 동력학에서 했던 내용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는 게 사실 이번 장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속도를 구해서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우린 그걸 구하는 게 여기의 목표예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우선 모든 항에 대해 시간 미분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 전개가 되나요?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항이 있구나. 두 개의 항에 대해서 추가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거 애초에 20부터 시작하고 좀 그렇긴 한데 동력학 때 여러분 자꾸 동력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동력학 배웠다고 제대로 배워서 기억을 한다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물리 변화량, 회전하는 좌표기에서 시간의 물리 변화량은 다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워요. 꼭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선 예항은 써놓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도 연결을 해주면은 요거 부분만 그 다음에 회전으로 인한 성분이 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여러분들 동력학 수업에서 코리올리 힘 계산하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어떤 점의 속도는 물체 고정 좌표계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이 병진 운동을 하는 속도 더하기 그 물체가 회전을 할 때 물체상의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 두 개를 더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그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속도 차원에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속도 말고 다른 물리량들도 뭐 예를 들자면 각속도라거나 각속도죠 여기 각속도라거나 뭐 다른 어떤 물리량들도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 병진이랑 회전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물체상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이렇게 다 쪼개져서 해석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색깔 바꿔서 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거 하고 들어가면 1시간짜리니까 대충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체 고정 좌표계는 이렇게 쓰죠.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첫 번째 항만 할게요. 첫 번째 항이 이건데 얘를 우리는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 i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변해요. 얘가 회전을 할 때는 좌표 축이 변하기 때문에 이 항이 생기게 됩니다. 얘는 그냥 u의 시간 변화율 i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누가 생겼어요? 이런 요상한 항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식에 이미 답이 있어요. 로 대신에 그냥 i의 단위 벡터만 갖는 1,0,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수업 자료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해놓으면은 얘가 항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항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좌표축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근데 걔를 잘 풀어보면 뭐가 나온다?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물체 고정 좌표계의 좌표축이 나온다. 따라서 그걸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왜 얘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말로는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는 원점의 병진 속도 더하기 회전 속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회전 속도라는 성분이 왜 하필 이 식으로 나왔냐? 거기에 대한 답은 그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좌표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벡터 계산식으로 나타내주니까 이 항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여기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든 간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붙어 있다. 여기 시간에 대한 로의 변화율 붙어 있다. 그러면 로 자체의 변화율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좌표축이 변하는 것 때문에 로 값의 표현형이 변한다는 거 있죠. 그게 이거. 그 다음에 여기 u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갖는 속도인데 걔도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얘가 갖는 가속도가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좌표축이 변하면서 그 속도 성분이 표현되는 방식이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또 붙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여기 오메가는요? 오메가는 애초에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상관없죠. 얘는 지금 t가 누구한테 붙었을 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물리량에 붙었을 때예요. 로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변이죠. 여기 u, x, y, z 써는 거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속도잖아요. 걔네들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풀어주면은 풀어야 되나? 풀어주면은 짧게 쓸게요.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 물체 고정 회전하는 물체 뭐 그런 운동을 가속도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얘는 저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내 눈에 보이는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길다. 수업 자료에 그대로 예쁘게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요 항이 뭐냐?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웠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코리올리 포스가 됩니다. 전향력. 그 다음에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강체 운동이라 우리가 배 위에서 그냥 모든 점이 배에 대해 고정이에요. 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들이 지워질 거예요. 점 P가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없어질 거고. 점 P가 갖는 X, Y, Z 물체 고정 좌표계상의 속도도 없죠. 얘도 없어질 거고. 뭐 나머지는 있을라나?
전 P가 주어지긴 했죠. 근데 걔가 움직이진 않는,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이동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P는 0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속도는 0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항이 없어지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은 각가속도 얘기했는데 각속도 오메가라는 각속도 어딨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움직이는데 걔가 그 오일러각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 PQR이라고 했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얘하고 우리가 오일러각이라고 했던 얘하고 무슨 관계냐 라고 할 건데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오일러 각은 각도예요. 각속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PQR은 각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간 변화율로 찍어주되 얘가 바로 이거 돼요? 그거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오일러 앵글 했을 때 Z축 먼저 회전을 했어요. Z축 회전하면 X, Y축이 바뀌잖아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X, Y축이 바뀌었는데 얘는 애초에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의 각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얘는 지구 고정 좌표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확히 같은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변환 시기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3을 내용을 다 했습니다. 1-3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꽤 됐는데 1-3장에서 주요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식이에요. 어떤 물체든 간에 지구 고정 좌표계로 운동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걔는 물체 고정 좌표계 병진 운동 더하기 물체 고정 좌표계 회전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체 고정 좌표계 회전 운동은 좌표계의 각속도, 뭘로 표현한 각속도?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한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여기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그 물체 고정 좌표계의 물리량, 물체 고정 좌표계의 물리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속도에만 썼냐? 아니요. 속도를 한번 시간 미분해도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의 물리량이 남아있잖아. 그럼 걔는 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 운동 더하기 물체 고정 좌표계 회전으로 인한 성분. 그렇게 해서 다 풀어주면은 가속도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로는 있지만 UXYZ 로는 없는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어지고 나머지 항들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4, 1.5 합쳐서 얘기할게요.